장군의 소리 주간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부동산 정책 또 대북 정책 등 온갖 게 혼란스럽고 잘못되고 있어서 편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냉전 2.0 대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비한 신냉전, 이른바 냉전 2.0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군 개편과 전투력 향상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거대해지는 중국,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 회색지대에서 도발을 일삼는 러시아, 그리고 새로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 등이 미국의 적입니다. 미국은 2001년도 중국이 WTO에 들어가도록 도와줬는데, 그때만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를 도입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것으로 미국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 중국은 공산 독재주의에다가 전체주의까지 되어서 주변국에 대한 수탈과 강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내버려 두면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중국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인 중국이 같은 체제인 북한, 러시아와 함께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합세해서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는 매우 위험해진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2017년 말에 나왔던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서 NSS에서 중국을 적이라고 애니미로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모든 안보 관련 전략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구조 개편, 그리고 군사력 재배치, 첨단 무기 개발 등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두 개년도를 1차 목표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또 한 가지는 2028년입니다. 2025년은 해군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이 제1도련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부를 잇는 섬들을 잇는 제1도련선 이내로 2025년 이후에는 미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 해군이 2025년 이후에 제1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들어오면은 격파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이른바 반접근 거부 전략, A2AD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국은 유령 함대를 창설하려고 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은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유령 함대, 즉 고스트 플릿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고스트 플릿은 스텔스 구축함, 주말터가 지휘함이 되고, 나머지 수상함과 잠수함은 전부 다 무인화된 로봇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텔스화 되어 있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보기에는 유령 함대인 거죠. 유령이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미국은 이 유령 함대를 가지고 중국의 항모 전단을 견제하고, 유사시에는 항모 전단과 중국 해안가 그 내륙에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 레이더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파괴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진짜 항모 전단을 투입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은 2028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서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최근
미 육군대학이 만든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 육군대학 내에 전략연구소 SSI라고 있는데, 이 연구소가 현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육군성 장관일 때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육군대학의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 국방부, 그리고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괌 등에 나와 있는 미군, 그리고 미국 내의 싱크탱크 등의 의견을 전부 다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내의 여론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8년을 1차 목표로 하는 미 육군의 개편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요구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초경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초경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 말인데 하이퍼 컴피티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중국은 남중국해와 같은 초경쟁 현상이 있는 서태평양의 회색지대에서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전략적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지도부는 이러한 전략적 실패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긴급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군이 이 초경쟁 지역에 너무 근접해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 있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6.25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경쟁 지역에서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미군의 군사 대비 태세인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분산된 합동정구 작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산된 합동정구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원정작전을 추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서태평양 지역을 근거로 해서 허브와 노드를 둔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허브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군사력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투사를 하고 작전을 성공하고 승리하겠다는 게 이 보고서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육군을 더 강한 파괴력과 그리고 치명적인 전투력 그리고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의 허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의 개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제2 6.25에 대비한 대규모 지상작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는 중국의 다양한 옵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려는 평택 미군 기지가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최신이고 대규모이긴 하지만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고 말하자면 너무 초경쟁 지역에 근접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전 2.0에 대비해서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과 함께 협력해서 연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SSI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정사항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가정사항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한국은 앞으로 재래식 지상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 육군 개편의 목표 시한인 2028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화는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 지휘관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육군은 더 현대화되고 강해지는데 그리고 전면적 차원의 작전 능력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지상진에서 미군에 대한 우발적 즉 컨틴전시 요구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북한의 대규모 지상전에 대해서 미군이 과거처럼 대규모 증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규모 미 지상 병력을 포함한 미군 전력을 한국군 보안을 위해서 일단 주둔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정구의 허브가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서 분산과 그리고 다차원 개념에서 가치를 정대시킨다.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그리고 배치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사항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공산주의의 강압과 공격 등 냉전 2.0에 대비해서 현재의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생각과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의 부담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구상에 함께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려고 들 때 문재인 정부가 거부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유지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장군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엇나가지 않도록 많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보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